NCS 기반, 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제19강으로 이번 시간은 교과에서 배웠던 병원에서의 전화 발신 예절에 대한 기출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의 19강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은 어떤 상황을 나타낸 것인가? 자, 상대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 한다. 통화 내용을 간략히 메모한다. 그 다음에 상대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예측해 본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전화를 발신하기 전의 상황이죠. 전화 발신을 준비하는 거 우리 교과에서 배웠습니다. 자, 상대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 한다. 통화 용건을 메모하고 상대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예측해 본다.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전화를 발신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거. 전화 발신할 때는 첫인사를 한 다음에 본인 소개하고 그 다음에 통화 가능하신지요? 통화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소요시간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라. 기억하시죠? 그리고 메모지에 전달된 그 용건, 기록한 용건을 가지고 고객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기록하면서 용건을 전달하고 그리고 통화를 종료하기 전에는 중요한 내용 등 숫자나 날짜 같은 거 재확인한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준비할 사항이 아닌 것 어떤 것일까요? 자, 발신하기 전에 상대의 전화번호, 소속 성명 확인해야죠. 통화 내용 정리해야지요. 메모지에다가. 그리고 메모와 메모지와 연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다른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통화 녹음 기능을 점검한다. 이건 거의 병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종합병원 같은데 응대센터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병원 코디네이터가 직접 고객에게 발신하는 경우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컬의 경우에 일반 의원의 경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화를 할 때 병원에서의 전화 예절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떤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 신호가 울리면 즉시 응답하고 언제나 똑똑히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한다. 맞죠? 자, 병원명 그리고 부서명 그리고 내 이름을 경우에 맞게끔 즉시 밝힌다. 맞죠? 전화는 목소리밖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공손하게 하면서 활기찬 목소리로 응대한다. 맞죠? 상사가 자리에 없어서 원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뭐 혹은 부장님께서는 자리에 뭐 어디 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다시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면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상사가 출장으로 자리에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응대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협조적으로 말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 예절로 옳지 않은 거 상사가 출장으로 자리에 없을 때 부재를 알릴 때는 다시 전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화 다시 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드리라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전화응대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거. 이거 앞에서도 했습니다. 자, 전화벨이 두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았는가? 전화를 받을 때 인사와 자기소개가 적절했는가? 고객이 예약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자, 고객의 예약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전화를 받거나 할 때 머릿속에 기억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뭐 예약 장부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끊기 전에 끝인사가 적절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용건 통화가 마무리되면서 중요한 통화 내용을 복창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응대 체크리스트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예약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약 차트를 보면서 통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상황에서의 주의점인가? 발신 준비할 때는 전화번호, 용건, 메모지, 상대의 수신 가능 시간 등을 체크하라. 용건을 전달할 때는 본인 소개, 날짜, 시간 등 숫자를 재확인해라. 그리고 고객의 말을 경청해라. 그리고 반드시 끝인사를 하고 끝인사 후에는 고객이 더 이상 필요하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라고 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반드시 고객이 먼저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이 좋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전화를 연결할 때가 아니고 통화를 마무리 지을 때 요거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죠. 통화 대기 상태, 전화 기록 상태가 아니라 전화를 발신할 때의 주의할 사항이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상황에서의 중요점인가? 통화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확인한다. 감사 인사를 동반한 끝인사를 한다. 거래처나 관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화한 사람의 직급과 이름을 기록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어느 때일까요? 전화통화를 마무리 지을 때죠. 그렇죠? 통화를 마무리 지을 때 끝인사, 그리고 중요한 통화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거래처나 관청은 반드시 누가나 하고 통화했는지 메모해 놓아야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음은 무엇을 위한 활동인가? 자, 모든 전화응대 내용을 녹음하고 직원별 질의응답별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슷한 업종의 병원에 전화해서 어떻게 응대하는지 확인해보고 전화응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최적의 전화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숙지하고 어떤 것일까요? 자, 최적의 전화응대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발신 방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수신 방안만 있는 게 아니고 홍보는 더더욱 아니죠. 최적의 상담 실적 향상을 위한 내용이 아니죠. 여기 이 부분에는 일반적인 전화 응대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아래의 전화 응대 모니터링 결과 후에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이 가져야 할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종합검진센터의 전화 서비스 지수는 B등급이었다. 우수 서비스 항목으로는 수신, 맞이, 경청, 업무 처리, 상담, 응대, 응섬, 화법, 마무리 태도, 결과 확인 이건 다 좋았다. 그런데 부진한 서비스로는 최초 인사가 부진했다. 고객과 호응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 종료 인사가 조금 잘 마무리 지어지지 못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전화응대 시 종료 인사 교육 필요하겠죠. 종료 인사 여기 부족하다고 나왔으니까요. 자, 최초 인사 교육 여기 부족하다고 나왔죠. 전화응대 시 수신 시간 단축 방법 그 내용은 여기 어디에도 없었죠. 전화응대할 때 공감하는 표현 여기 나와 있었죠. 이 모니터링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해야 된다. 맞죠? 자, 앞에 우리 교과 배울 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내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종료 인사, 시점, 최초 인사 이렇게 호응, 공감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은 전 직원이 같이 공유하면서 스스로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리코디나 해피콜 서비스를 많이 하죠. 그럴 때 확인할 사항이 아닌 거. 고객이 돌아가신 다음에
병원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정보가 있어서 전화를 드릴 때, 자, 확인 필요하지 않은 거, 진료받을 때 불편한 내용은 없으셨습니까? 또 혹은 다음 내원 일정은 언제입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 일시가 언제입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다음 검사는 언제입니다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지요. 자주 이용하는 병원은 어디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묻지 않지요. 그래서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은 5번 자주 이용하는 다른 병원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체 검정, 온라인 검정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것들은 본문 혹은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홈페이지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로 반드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응시하시고 접수한 다음에 기출문제 받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